예, 4월 8일 뉴스 포커스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. 네 번째 이야기 제목은요, 연화문 초석에 걸탄 자, 이렇게 붙여봤습니다. 누구 이야기인지 아시겠죠?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북악산 남쪽 면 그거 이제 완전 개방하면서 그 기념 산행을 가가지고 옛날 그 법흥사터에 그 있는 연화 문양에 새겨진 주춧돌 있잖아요. 초석. 그게 이제 몇 개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그 위에 두 부부만 거기에 걸터 앉아 있는 모습을 그것도 자랑이라고 사진까지 찍어서 내보냈어요. 청와대에서.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말썽이 된 거죠. 이 불교계에서 그거 보면 기분이 좋겠습니까? 연화문, 그러니까 연화문양을 새겨진 그 돌은 그 절의, 예? 전각, 이 주춧돌로 쓰이는 돌 아닙니까? 그 누가 보든지 다 알죠. 거기에 턱 서로 걸터 앉아 있으니까 아무리 대통령 부부지만은 불교계에서는 굉장히 모욕감을 느낄 것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 불교계 언론인 법보신문이 6일에 대웅전 초석갈과 완전, 이건 5일에 이제 그랬으니까, 5일날 그 완전 개방하고 했으니까, 문 대통령 부부, 청와대 문화유산 인식 수준 참담,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. 그 사진을 더더구나 이제 청와대가 내보냈으니까 더 기가 막힌다는 얘기죠. 그 다음 불교 중앙박물관 탄탄 스님은 법보신문과 인터뷰에서 사진을 보고 참담했다. 성보를 대하는 마음이 어떤지 이 사진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. 그 성스러운 보물. 이 불교계의 그 보물이죠. 이걸 어떻게 대하는지, 어떤 마음인지, 그걸 알겠다 이 말이죠. 전통 문화를 대통령이 이렇게 가벼이 대하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왜 생각 안 했느냐, 이런 이제, 개탄도 하고 했는데, 그거 누구나 그건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? 예? 사실 불교계는요, 뭐 꼭 이게 아니라도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맺힌 게 많았어요. 왜? 이분이 가톨릭 신자인데 종교 편향이 심하다. 이래가지고 불교계가 그동안 계속,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해 왔거든요. 섭섭해 오고. 거기다가 전번에 정청래 그 민주당 의원이 무슨 국립공원 들어갔는데 거기다가 입구에다가 매표소 설치해놓고, 이 사찰이 거기서 돈 받는다고, 입장료 받는다고 해서 막 불만을 토하면서 봉이 김선다 이랬죠. 거기다가 또 어떤, 말하자면 여권 인사인지 무슨 여당을, 정권을 지지하는 인사인지 모르지만은 그걸 산적 행위로 비유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? 이러니까 얼마나, 모멸감을 느꼈던지 전국 승려대회를 조계사에서 열었어요. 5,000명인가 모여서. 그 정도로 지금 불교계가, 문 대통령에 대해서 맺힌 게 많은데, 하필이면 거기 초석 위에다가, 연화문 초석 위에 두 분이 거기 앉아 있었으니, 울화가 치밀어 오를 만했죠. 그러면, 간단합니다. 왜냐하면, 사실 그 일반인들은요, 물론 그걸 보면, 이게 불교적인 색채에 있는 돌이구나, 그렇게는 알지만, 일반인들이 속속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. 이건 무슨 그런 초석으로 쓰였던 거다, 이런 것도 모르고, 그게 법풍사터다, 이걸 아는 사람도 드물 것이고. 그렇다면, 누구나 저지를 수도 있는 그런 실수다. 이렇게 다 이해를 한단 말이죠. 불교계에서는 아니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, 대통령도 불교에 대해서 깊이 어떤 그런 조회가 없다면, 또 그런 인식이 없다면,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네. 잘못 생각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. 가다가 다리 아프니까 거기서 그냥 앉아서 쉴 수도 있겠네.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. 박수현 이 국민소통 수석이 나와서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기보다는, 미안합니다. 국민 여러분, 생각이 좀 짧았네요. 미안합니다. 근데 이 좋은 날 여러분 정말 혹시 보기가 안 좋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. 이러면 되잖아요. 그런데 박수현 이 수석이, 좀 말이 길어졌어요. 언론과 불교계에서는
오래된 종교적, 역사적, 문화적 의미가 있는 그런 원초석 위에 앉은 걸로 그렇게 잘못 오해할 수가 있다. 그런데 그게 원래 거기 있던 그 법흥사 본래 연화원 초석이 아니고 누군가가 법흥사 다시 한번 복원해 보겠다고 갖다 놨던 그냥 돌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그리고 처음엔 대통령도 그게 좀 조심스러워서 같이 갔던 문화재 청장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. 여기 앉아도 되느냐 이랬더니 문화재 청장이 그 앉아도 괜찮다고 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앉았지. 그 이야기를 또 한 거예요. 왜냐하면 책임 대통령한테 있는 게 아니야. 대통령은 A를 다 지켰어. 근데 문화재 청장이 잘못 가르쳐 준 거야. 근데 가만 보면 문화재 청장도 잘못이라 할 거 없어. 지정 문화재가 아니야 그거는. 그냥 일반 돌일 뿐이야. 그걸 자꾸 이야기를 한 거예요. 그게 옛날 법풍사의 그 원초석이냐 아니냐 그게 사실은 불교에서 말한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. 연화 문양을 가지고 그 연꽃 문양 그걸 가지고 그 만든 주춧돌을 이것은 이 사찰의 절의 그 전각의 그 주춧돌로 쓰이는 것 아닙니까? 그 누가 다 알잖아요. 상징성이 있는 그런 주춧돌이란 말이에요. 요새 만들었거나 옛날에 만들었거나 그 상징성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. 불교계에서는. 예? 그 상징성이 있는 우리 불교계에서 말하자면 그런 상징성이 있는 돌 위에 하필이면 거기 앉느냐. 그걸 서운하다는 것. 그건 말하는데 아니 그 돌은 보통 돌이에요. 옛날 그 법흥사 그 돌은 아니에요. 동문서답이에요. 이러니까 자꾸 말꼬리가 길어지니까 대통령은 말하자면 더 이상해지는 거지. 그럼 문화재 측에서는 또 왜 그렇게 이게 지정문화재가 아니라고 왜 그러겠습니까? 대통령한테 대놓고 뭐 말하기도 뭐하고 근데 이게 대통령이 잘못한 거다 이럴 수도 없잖아요. 근데 아마 문화재 청장 그러니까 편하신 대로 앉으십시오. 그게 뭐 문제됩니까? 이랬겠지. 근데 나중에 그 책임이 이제 대통령이 여론으로부터 말하자면 문책당하는 셈이 되니까 아주 입장이 난처해지기도 했으니까 대통령 역성도 들고 자기도 책임 면하기 위해서 그 지정 문화재 아니다. 그냥 돌이다.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. 인식들이 이렇습니다. 그러니까 불교계에서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 저도 가톨릭입니다. 그러니까 불교계 편들으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. 불교계 사람들이 그 이야기 들으니까 기가 막힐 것이죠.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종교 편향성이 더 다른 사람보다 더 크구나. 더 심하구나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예? 그래서 이런 것을 보더라도 아니 답답한 일이에요. 대통령이 정말 그렇게 물었다면 말이죠. 여기 앉아도 됩니까?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면 그게 진실이라면 어쩐지 앉기가 좀 거북해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물었을 것 아닙니까? 여기 앉아도 되냐고.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왜 굳이 거기 앉았습니까? 어쩐지 여기 그래 보니까 저기 앉기가 좀 주저돼 조심스러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거기는 안 앉아야죠. 대부분의 사람은 그럴 거예요. 어쩐지 저기 앉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러면 안 앉는 거예요. 근데 기어이 거기 앉았어요. 그건 대통령이 잘못이지. 생각이 짧았지. 그러면 박수현 이분이라도 거기 뭐 다른데 우리 편하게 앉읍시다 이래 나와야 될 텐데 대통령님이니까 그 문화재 청장 거기에 또 맞춰주느라고 대통령 입장 세워주고 자기도 빠져나가려고 이거 그 다음 또 하나요. 또 꼭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다 같은 생각이 있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5월 10일 날 그리로 지금 청와대에 거기 가서 직무 보지 않는다. 청와대는 안 들어간다. 그날로부터 이 청와대는 모든 국민의 청와대로 개방하겠다고 그랬죠. 그럼 뭐 자동적으로 북악산 남쪽 면 그러니까 청와대를 둘러싸고 있는 그 면도 완전히 개방되는 겁니다. 그거 이미 예고된 거예요. 문재인 대통령도 옛날에 선거 유세하면서 공약을 내걸었던 게 그거예요. 뭐 북쪽 면은 이미 이게 이제 개방이 됐지만 남쪽 면은 22년 안에 개방하겠다. 자기 이제 떠날 때쯤 되면 개방하겠다 그 말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놓고 이제까지 안 했어요. 안 하고 있다가
하필이면 퇴임이 한 달쯤 앞두고 갑자기 왜 그걸 개방합니까? 그리고 그냥 또 그걸 행사, 무슨 산행까지 해가면서 기념 행사까지 하고. 아니, 그걸 새로운 대통령이, 예? 윤석열 이제 신임 대통령이 되면 그분이 와가지고 관광객들하고 어울려서 거기 가서 이 개방된 청와대, 이걸 같이 보고, 예? 시대의 변화를 같이 느끼고, 그럴 기회 그거조차도 주기가 싫었습니까? 인색해서. 이건 내 차지야. 어? 이런 걸 말이지, 윤석열 다음 대통령한테 양보할 수 없어. 내 몫이야. 그럼 진작에 개방하든지. 얼마나 인색합니까? 예? 대한민국 대통령이, 예? 그 이 배려심이 요만큼도 없습니까? 응? 윤석열 그 차기 대통령, 당신이 와서 관광객들 모시고 그렇게 아주 멋있는 그런 행사 좀 가지십시오.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고마워했겠습니까? 응? 이분들이요,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었던 이 정부가 특기가 뭡니까? 특기, 특장, 특징, 이게 뭐겠습니까, 여러분? 퍼포먼스예요. 뭐든지 그런 식으로 행사화 해가지고, 예? 거기서, 예? 모양 갖추기 하고. 선전선동에 아주 끝내주는 분들이에요. 근데 그 선전선동이 그때마다 성공한 게 아니라 그때마다 이미지를 오히려, 예? 얼룩지게 했죠.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누가 또 기획했는지 모르겠어요. 그런 거 했다고 괜히 말이지 연화석 그 초석에 앉은 그 비난만 받게 되고. 왜 이렇습니까? 그게 정치입니까? 쇼지. 문 대통령 마지막 청와대를 떠나기 직전에 또 이런 뭐랄까 비난까지 받고 이랬으니까, 비웃음까지 받고 이랬으니까 가는 기분이 좋겠습니까? 깔끔하게 좀 떠났으면 좋겠는데, 그 다음에 문 대통령 또 한마디 꼭 드릴 말씀은, 이제 나는 잊히고 싶다고 했죠. 전에도 한번 그런 말 했는데 이번에 또 그런 말을 했대. 잊혀서 살고 싶다고? 대통령을 지낸 분이 어떻게 잊혀질 수 있습니까? 잊혀져서는 안 되죠. 왜? 역사에 대해서 계속 책임을 져야 되니까. 잊혀질 생각 요만큼도 하지 마세요. 하면 안 되죠. 예? 왜냐하면 그 5년 동안의 그 집권기 동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. 스스로 혁명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자처했던 분 아니에요. 예? 촛불혁명, 그 아들로 자처했죠. 그러면 거기 이후에 있었던 그 혁명정부가 이끌었던 그 모든 정책이라든지, 예?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. 잊혀진다?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? 절대로 잊혀져서는 안 돼요. 잊혀져서는 안 되고, 잊혀지려고 바라서도 안 되고, 끝까지 내가 책임을 진다. 내가 뭐 잘하고 잘못한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. 그 책임을 절대로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. 퇴임하기 전에, 아니면 퇴임하는 그 자리에서 그걸 국민한테 꼭, 예? 약속해 주기 바랍니다. 그래야 양심적인 전직 대통령이 되는 거죠. 승을 피해가지고 그냥 양산, 뭐, 사저란 말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. 뭐, 사저 그러면 어떻고, 자택 그러면 어떻습니까? 사저란 건 공간이 있어야 사저죠. 뭐, 그것도 그게 뭐, 저택을 높여 부르는 말이기도 하지만은, 우리 언론들은 뭐 꼭 하면 사저. 별로 듣기 좋은 말 아니에요. 그러니까 자택 일어나, 뭐, 사저 그러나 그 말이 그 말이면 차라리 자택, 뭐, 문 대통령 집,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. 근데 어쨌든 새로 내려간 양산 집에서, 예, 편안하게 여생을 누리려면, 그건 뭐 인간적인 바람인데, 그렇게 되기를 저도 기대하고 바랍니다. 그런데 역사에 대해서 회피해서 역사 뒤에 숨겠다,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, 예,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. 예, 오늘 뉴스 포커스 오늘 이야기 4가지, 예, 다 말씀 마쳤습니다. 고맙습니다.